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젊은 빈곤층이 늘어나는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지?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젊은 빈곤층이 뭐냐 하면 나이는 젊은데 젊을 때부터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죠. 원래 젊을 때는 누구나 가난합니다. 예.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가난해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생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 돈이 모자라서 뭐 생활비 걱정하고 등록금 걱정하고 그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이야. 뭐 대학교 졸업해도 돈이 없고 힘든 거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누구나 돈이 없고 빈곤한 게 맞아. 그거 이상한 건 아닌데 여기서만 젊은 빈곤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젊을 때 돈이 없어 직장 구해서 이제 일을 하면 돈을 모아서 이제 자산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 젊을 때 일을 하는데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기에 돈을 모으지 못해가지고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젊은 빈곤층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직장 다니면서 사실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못 벌다 하더라도 아껴서 어떻게든 종잣돈을 모아서 이제 자산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막 돈 아껴가면서 적게 쓰고 돈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난 걱정되는 게 뭐냐. 아마 서울에 지금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아마 그 자취하는 분들 돈을 모으지 못할 거예요. 절대다수가. 특히 여자분들 이제 결혼 못할 거예요. 제가 장난컨대. 자취하는 분들 중에서 절대다수는. 왜냐하면 돈을 못 모아, 이게. 예, 정말로. 지금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 통장 잔고 보시면 처참할걸요, 아마? 예. 물론 서울 같은 게 워낙 집값 비싸가지고 돈을 모아도 자기 집 마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젊을 때 서울에 일하더라도 뭐 서울 변두리 지역이나 인천 같은 데서 집 구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서울은 아니더라도 저기 경기 광주나 아니면 이제 저기 뭐 일산 고양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구리나 이런 데 집 구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가 아니라 구축 아파트나 빌라 정도는 노력하면 구할 수 있어. 서울 안쪽 비쌉니다. 서울 안쪽 비싸지만 서울 외곽으로 빠지면 그래도 노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데는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월세를 살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서울에서 자차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앞으로 평생 월세만 살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좀 빈곤층 전락할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돈을 안 모을까? 그러니까 버는 데도 돈을 안 쓸까? 이거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의 집값이 말도 안 돼 비싸 이게. 뭐 서울은 비싼 게 아니라 대구 부산도 비싸긴 한데 일단 지금 젊은 사람 서울로 많이 가잖아. 근데 막상 돈을 모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일단 서울은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일단 집세가 말도 안 돼 비싸고 뭐 음식값 같은 것도 많이 비싸. 배달비 비싸고.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돈을 아낀다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서울에서 원룸 전세 같은 거 구하더라도 1억 5천 들거든요. 1억 5천에서 2억 든단 말이지. 전세 살아서 이제 월세 비용을 줄여야 그나마 좀 답이 보이는데, 난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도 월세 사는 분들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되더라도 계속 월세 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가 월세가 오르겠죠, 이게. 지금 서울 월세가 한 6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저는 이거 더 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2년 안에 저는 서울 월세가 평균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5평짜리 원룸이 지금 평당 10만 원 넘어. 5평짜리 원룸이 한 60만 원 할 거예요. 오피스텔은 한 80만 원 정도? 역세권 100은 그냥 넘어가고. 구축 원룸당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이제 올해, 내년 지나면 70만 원 되겠죠. 한 10년 뒤면 한 1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월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서울이 문제가 뭐냐면 서울은 이제 공단이 없습니다. 공단이 없기 때문에 뭐 사무직과 서비스 일자리 많은데 문제는 이런 쪽의 일자리는 평생 직업이 되지 못해요. 당장 일할 수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는 일은 아닙니다. 거기다 나이 먹었는데 모은 돈이 없어. 그럼 계속 월세 생활하는데 월세 비용 올라가.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까? 전 힘들 거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여자분이 난 더 걱정이 되는 게, 여자분들 중에, 자취하는 분들 중에 사실상 돈 모으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여자분이 돈을 모으려면, 서울에서 못해도 세금 떼고 한 300만 원 초반대 벌어야 돼. 한 300, 2, 30 정도. 그러면 연봉이 한 4,500 이상 벌어야 되는데, 여자분이 서울 사무직에서 4,500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통 서울 사무직이 보면 연봉 2,600, 800입니다. 적어 이게. 그 애매하게 벌어가지고 있잖아요. 쓸 거 다 쓰고 뭐 배달을 시켜 먹고 사고 싶으면 막 사버리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돈을 못 모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돈을 못 모으면 당연히 결혼 못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게? 아니, 서울 남자 바보입니까? 서울 같은 맞벌이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외벌이가 절대 안 돼.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월세로 생활할 수 있나?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에 이제 결혼하는 남자들도 이제 여자 집안에 모으는 딸 텐데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이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장담하는데 여자분들이 서울에 많거든요. 많은데 그 자취하는 분들 중에서 절대 다수는 아마 시 못 갈 겁니다. 장담컨대. 예, 못 가. 그럼 쭉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중에 나이 먹고 혼자 사는데 문제가 안 될까 이게? 모은 돈은 없고 내 직업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고 나이 먹어서 사무실에 버티기 힘들고 월세는 올라가고 음식값도 올라가고 배달비도 올라가요. 젊을 때 어떻게 꾸역꾸역 살 수 있지만 나이 먹어 살 수 있을까 이게? 이게 걱정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누구나 빈곤하게 맞아. 근데 젊을 때 돈을 모아야 돼. 젊을 때 우리가 돈을 모아서 나이 먹어서 빈곤층 전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빈곤층의 문제가 뭐냐면 젊을 때 이 빈곤한 습관, 돈을 안 모으는 습관 때문에 나이 먹어서 정말 제대로 된 빈곤을 맛본다는 거죠. 그럼 나이 먹어 빈곤은 왜 나쁘냐면 나이 먹으면요 사실상 제의가 안 됩니다. 못 나와요. 뭐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어떻게 가난 탈출할 수 있겠지만 나이 먹고 가난은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구제 못해요. 그냥 쭉 가난입니다. 죽을 때까지. 보통 한 40 넘어서 내가 돈이 없다. 모은 돈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가난입니다. 가난이 뭔지를 계속 체험하고 삽니다. 특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보면 시야가 좁단 말이야. 자, 걱정되는 게 여자분들이 보면 인생을 보는 시야가 좁아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돈 벌 줄만 알지. 이거를 내 나이 먹어서 얼마 정도 모을 수 있고, 내가 내 직장을 얼마까지 다닐 수 있고, 만약 내가 다닌 직장이 잘리면 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모은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뭐 주거를 마련할 까 이런 플랜을 정말 구체적으로 갖는 분들이 적습니다. 적어요. 그냥 돈을 벌면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나이 먹어 돈이 없을 거야. 당연히 결혼 못 하겠지. 혼자 살고. 그럼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이 먹어서. 이런 얘기하면 보통 기분 나빠하는데 잘 들으세요. 기분 나빠도 현실은 현실이야. 어차피 가진 거 없으면 결혼 당연히 못 해요. 어떤 정신 나간 남자가 가진 것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서울 남자 더 바보가 아닌데 이게. 그래서 막 지금 막 지방에서 서울 나가서 자기가 서울 라이프 지우고 있다고 좀 폼잡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길어야 한 10년이야. 그 사람 10년 뒤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대부분 시집 못 갔고 장가도 못 갔고 모은 돈 없이 월세 압박 시달리면서 근근히 먹고 살 거야 이게. 이제 체감되는 거죠. 아, 이게 진짜 가난이구나. 돈 없으면 남자도 힘들긴 해. 근데 빈곤은 사실 여자한테 더 무서워 이게. 왜냐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 먹으면 남자만큼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네.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시원 가보면 젊은 폐인들 엄청 많아진 걸 느낍니다. 무섭기도 하고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고시원을 웬만하면 경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고시원. 지금 제 방송이 안 들어오시는데 그 가끔씩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그분이 대구 사람인데 이 서울에 직장을 해서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1년 동안은 저 서울의 이태원 쪽에 있는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이태원 그래도 잘 사는 동네잖아. 월세가 비쌌으면 45만 원인가? 고시원 중에 45만 원 좀 비싼데. 근데 시설이 별로 안 좋아. 아무래도 땅값 비싸다 보니까 월세가 비싼 데 같아. 근데 이태원이 목 좋은 데잖아요. 근데 거기도 약간 빌런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게 참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보통 고시원이면 고시원 이름에 맞게 보통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잖아.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보통 일용직이나 나이 먹고 이제 집 못 구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 이게. 예. 오히려 일용직이 더 많이 살아 서울 같은 데는. 나이 먹고 형편 안 좋고 이제 뭐 노가다 같은 그분이 먹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프리터족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형편이나 직업 수준 경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삽니다. 왜냐? 보통 고시원이 그런 이제 수입이 적고 수입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노후 대비가 안 된 분들이 살기 딱 좋은 곳입니다. 왜냐? 고시원은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죠. 월세 안에 보통 전기, 수도세, 예,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어.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고시원 월세만 내면 뭐 물세, 전기세도 낼 필요 없고요. 식비도 안 나갑니다. 보통 고시원 가면 이제 국 있고 밑반찬 있고 밥 있고 라면 있습니다. 내가 음식 가진 사람 아니면 뭐 한 두 끼 정도 한 끼는 그냥 콩나물에 밥 말아 먹고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나머지 한 끼는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 하루 식사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살기 딱 좋은 것이야. 근데 삼 생각해봐. 돈이 없고 나이 먹고 이제 힘든 분들이 많이 살기 좋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좀 멘탈이나 어떤 기본적 의식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어쩔 수 없으면 고시원 살아야겠지만 웬만하면 고시원 피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무리 뭐 유튜브 같은 뭐 고시원 시설 좋다 뭐 고시텔을 만들었다 해도 고시원은 고시원이야. 나이 먹으면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랄게요. 정말 주거환경이 중요합니다. 주거환경. 나이 먹어서는 차보다 전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좁은 집에 살고 열악하게 살면 멘탈이 안 좋아집니다. 멘탈이 안 좋아져. 어릴 때 많이 경험했거든. 저희 집이 좀 어릴 때 많이 힘들다 보니까 좀 좁은 집 많이 살았는데 좁은 집 사니까 맨날 싸워. 맨날 싸우고 불편해. 근데 지금은 좀 넓은 집 살다 보니까 내 공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чих 가능성도 없고 만족하고 삽니다. 근데 고시원은 아무리 좋아봤자 고시원인 게 일단 공간이 협소하고 방음도 안 되고 뭐 갖춰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공간이 좁다 보니까 뭐 짐을 옮기기에도 문제가 있고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뭐 이렇게 놔둘 수도 없고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항상 내가 여기서 이제 짐 싸도 나갈 수 있다는 그 가정 깔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시원에 살면서 또 약간 질 나쁜 사람 만날 가능성도 있고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직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고시원 산다면 이해하겠지만 고시원에서 평생 살겠다는 생각 버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젊을 때 잠깐 고시원 살다가 돈 모으면 나와야 돼. 절대 오래 살고 있어 되지 못합니다. 네.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 중에서 어차피 나 돈 많이 못 버는데 뭐 원룸 비싸니까 고시원 살겠다. 어차피 나 짐도 별로 없고 뭐 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고시원 가면 뭐 공과금 안 나오고 밥 나오니까 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뭐 잠깐 생각 가능하겠지. 근데 보통 고시원 잠깐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대. 이게. 두 번 다시. 예. 한 번은 살아보겠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대요. 그만큼 뭔가 좋은 경험보다는 안 좋은 경험이 더 많아요. 이게. 근데 나이 먹고 내가 돈이 없어. 나이 먹고 내가 철저히 안 놓고 원룸 월세는 비싸. 그럼 그 사람도 어디 가겠습니까? 고시원 좀 올리겠죠. 점점 이거 먹고 살기, 나이 먹고 먹고 살기 노후 대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고시원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 고시원 사는 분들 중에서 월세가 밀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 월세. 예. 고시원 월세도 제때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옛날에 그 서울 강남의 뭐 고시원에서 좀 안 좋은 사건이 생겼잖아. 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 사건도 그런 거예요. 뭐냐 고시원의 어떤 분쟁이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모든 고시원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다 문제 있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다른 중도환경에 비해서 좀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사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예, 절대 고시원에서 내가 이제 오래 살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랄게요. 예. 고시원은 절대 사람답게 살 만한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임시 거처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